안녕하세요. 김용철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에 이어서 최근에 시행되고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통장 개설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. 과연 어느 은행에서 개설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? 이 부분을 한번 검토 분석해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연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은행마다 각 홈페이지를 대부분 다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재료를 다 검토해 봤거든요. 그래서 은행별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.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또 농협은행 이렇게 다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.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인터넷 은행들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. 그래서 역시 그 홈페이지에 가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. 이제 좀 안타까운데요. 2분기 중에는 다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중은행들 위주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? 첫 번째, 은행별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각 은행별 혜택을 좀 비교해 봤어요. 수수료를 전부 다 무료로 제한 없이 면제를 해주는 은행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국민은행, 전자금융이체 수수료, 타행 자동이체,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이런 게 모두 다 횟수 제한 없이 무료라고 합니다. 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예요. ATM기에서 마감 후에 인출하는 것도 또 타행 이체하는 것도 자기압수표 발행 수수료 이런 것도 모두 다 제한 없이 면제를 하고 있어요.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. 횟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면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신한은행이 조금 상대적으로 면제 범위가 작은데요. 홈페이지에는 당행, CD, ATM기에서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라고만 나왔어요. 그 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지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 정도 면제되는 걸로 보입니다. 농협은행도 면제가 거의 다 되는데 여기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.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월 3회 수수료 면제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기업은행 우체국이 있는데요. 기업은행도 수수료 월 10회 면제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면제되는 범위가 작아 보입니다. 근데 우체국은 면제 범위가 좀 큽니다. 전액 면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체국도 혜택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면제 범위 혜택이 좀 큰 은행들이 국민, 하나, 우리은행이 가장 혜택이 크다고 보입니다. 또 우체국도 혜택이 많아요. 다음으로 이것도 예금 통장이니까 이자를 줄 거잖아요. 두 번째, 은행별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? 많지는 않습니다. 0.1%가 됩니다. 시중은행들 거의 다 0.2% 이자를 준다고 각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은행 모두가 생계비 계좌가 이자가 0.1%로 되어 있어요. 농협은 홈페이지에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안 나와서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. 상대적으로 기업은행과 우체국 이자는 훨씬 많이 준다고 합니다. 기업은행은 최대 연 2%까지 이자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체국은 최고 연 1% 이자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세 번째, 은행별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?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장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금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근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것이 안 되고 농협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서 검토를 할 수가 없었고요.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내가 유리한 은행인지 보셔야 될 것 같냐면, 이것이 이자 부분이 차이가 좀 전에 많이 났었죠.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0.1%였는데 기업은행과 우체국이 이자가 2%, 1%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었잖아요. 근데 이게 한도 계좌이기 때문에 매월 내가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, 또 생계비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 한 달 내로 또 빼서 사용하는 계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평단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 이게 1년 연이자로 계산해도 2만 원, 3만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생겨서 큰 금액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2, 3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받을 거냐, 아니면 혜택이 더 많은 은행을 찾아갈 거냐, 이 부분인데요. 제 생각으로는 혜택이 많은 은행이 더 낫지 않을까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굳이 추천을 하자면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제일 괜찮아 보이는 은행은 시중은행 중에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우체국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이 영상을 혹시 A은행 관계자분이 보시고 왜 자기네 A은행 계좌도 좋은데 왜 추천 안 해주시는 거예요?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. 사실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은행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좋은 점을 반영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.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해야 되는 계좌니까 서로 비교해서 혜택은 더 많이 늘려주고 불편한 점은 빨리 개선을 해서 이 제도가 서민들이 생계비를 잘 지켜주고 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쉽게 만들어서 혜택도 많이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정착됐으면 좋겠어요. 이런 바람으로 사실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통장을 만들고 있는 이 제도, 생계비 통장. 한 달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만큼은 지켜주자는 이 통장. 민사집행법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통 법조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. 이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사실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올바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 제도 논의가 시작되는 날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. 이 제도 첫 번째 안건이 나왔던 것은 2022년도 9월 말이었어요.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죠. 이 자리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처음 안건을 내주셨어요. 이게 본격적으로 조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23년도 4월 말이었죠. 민주당과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당시 같이 토론회를 했었는데요.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라는 자리가 있었거든요. 이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2023년 5월 중순쯤에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 회토론회라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. 그 이후에 법률 개정안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은행법 개정안으로 처음에 제안이 되었다가 민사집행법 개정안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재차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고, 이게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치고 금융기관이나 여러 기관들의 의견까지 모두 취합해서 마침내 2025년 1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.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친 이후에 2026년 2월 초부터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거죠. 생계비 통장,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.
그 관심들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진행된 이 과정에서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. 또 지금도 영상 올릴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죠. 생계비 통장을 만드신 분은 주변 분들한테,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정보를 많이 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생계비 통장을 만들고 잘 사용하셔서 생계비를 잘 지키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취지 맞게 유용하게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.